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심화과정 확인문제 제2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3, 4월 1회차는 1, 2월 9회차 문제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오늘 민법 103조를 보겠습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아닌 게 있는데 이걸 대표적 5개를 외웠습니다. 첫째, 강제집행 나오면 103조 무효가 아니고 강박도 103조 무효 아닙니다. 다음 통정호의 표시는 108조 무효이지만 여기 103조 무효가 아니고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여기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등등 조세가 나와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잘했다는 게 아니죠. 다 잘못했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강솔래 대신 강강허신조 외웠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강강조 1번, 2번, 5번 강강조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강강조 하다가 가끔 강강허신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강강조 외웠죠. 강강조 빨리 찾아봐요. 그럼 5번에 강제집행 보입니까? 그냥 그게 답입니다. 강강조 외우세요. 먼저 2번 도박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이건 103조 무효고 3번 소송에서 자 증언 나왔죠. 그럼 이 증언은 사실 증언입니까? 허위 증언입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이 증언은 사실 증언이다, 허위 증언이다, 잘 모른다. 사실 증언입니다. 증언은 원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는 허위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이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이건 넘는 초과가 무효죠. 그러니까 사실 증언하면 하루 일당 교통비, 수고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효. 그리고 이 초과 무효,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 무효입니다. 반면 허위 증언은 전부 무효, 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가 따질 필요 없이 전부 무효입니다. 여기처럼 사실 증언이 초과 무효입니다. 4번 공무원 직무위반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약정 103조 무효입니다. 네, 5번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했다. 이건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뭐든지 행위 당시죠. 그래서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 맞았습니다. 뭐 그게 3번이 같은 말이죠. 3번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니까 1번처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 있는 자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쭉 효력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다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맞습니다. 5번은 자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죠. 궁박만 본인, 궁박이 아니면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은 배신행위에 적극가담 나왔죠?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 그러면 103조 무효입니다. 적극가담에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본인 기준이 아니죠? 궁박 아니니까 대리인 기준. 그래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된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이중매매를 보겠습니다.
이중매매는 실생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결론. 이건 악이라도 유효, 선악불문하고 유효가 되는데 적극가담 나왔을 때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적극가담이란 안 것으로 부족하죠? 알면 유효니까 알고도 요청했다, 꼬셨답니다. 이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첫 번째 매매하고 을이 가격에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매도인 갑은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X를 을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을 배임하고 병에게 다시 팔고, 자, 을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인데 그럼 을과 병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매매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한테 등기를 넘기면 제2 매수인은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이라 일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 사회적 비난할 수 없습니다. 병이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행불능이 돼서 을은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비교할게. 이제 가격의 X가 있는데 을과 1 매매하고 중도금을 받습니다. 그럼 갑은 X를 을에게 넘겨야 되는데 을을 배임하고 병에게 다시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하면 이때는 사회적 비난 받습니다.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병이 갑을 찾아가 꼬신 겁니다. 야 갑, 세상에 이걸 을에게 3억에 팔았니? 내가 2천만원 올려줄게, 나에게 팔아라고 꼬셨다. 이게 적극가담입니다.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과 등기도 무효로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제1 매수인은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외워요. 금채취, 금채취. 땅에서 금채취하면 찢어지겠죠? 금채취. 그럼 을의 금전 채권자인가? 오히려 매도인 갑이 금전 채권자고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을은 이 매매가 유효잖아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 을이 1 매수인이 병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어요. 그리고 을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을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갑과 계약했죠. 그래서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유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이라 앞사람 병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뒷사람 다 죽어. 정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의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같은 말은 선의정이 갑과 병의 매매계약, 즉 제2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답니다. 만약 정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 매매가 유효죠. 그럼 병등기 유효, 정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선의정도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이 매매 무효, 병 무효, 정 무효가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3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1 매매했죠.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신행에 적극가담했네요.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을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
그리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겁니다. 이건 적극 가담이라 103조 무효입니다. 그럼 1번 을은평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갑을 대유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03조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5번 만약 선의정, 그럼 너도 무효죠?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무효잖아요.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궁박은 심리적, 경제적 다 포함됩니다. 2번 불공정 법률행위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정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불공정을 논하려면 주고받은 급부가 있어야 돼요. 쌍무계약에 적용되고 증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죠. 그런데 추인이 안됩니다. 4번 대리인으로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만 본인, 그럼 여기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맞았습니다. 5번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04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유로 그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궁박은 아까 나왔죠?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된다.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입니다.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닙니다. 3번 대리인으로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본인 맞았죠? 나머지는 다 대리인.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든지 행위 당시 맞아요. 법률 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또는 계약 체결 당시.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표시 무예를 공부할 텐데 자, 제목을 잘 보세요. 표시를 5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그래도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그럼 취소할 필요 있을까요? 해가 없으니까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X라고 꼭 외우세요. 취소 X. 그래서 5표시 무예는 취소 X. 그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XY가 있는데 이걸 X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쓸 때 X토지 지번을 써야 되는데 실수로 Y토지 지번을 잘못 쓰고 연달아 실수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에게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갑과 을은 X토지에 의사합체했는데 표시를 Y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표시 다 지우면 되죠.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시 쓰거나 아니면 두 줄 짝짝 긋고 X토지 지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 Y토지 등기부 다 잘못했죠. 그러면 효력 없으니까 다 말소해주고 X토지에 의사합체했으니까 X토지 등기부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면 그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X토지에 완전히 의사합체했으니까 취소할 게 없고 오히려 X토지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취소 X. 그래서 5표시 무에 취소 X 꼭 외워두세요. 자, 6번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그 다음 말은 뻥카죠.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말은 뻥카입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를 매수, 바로 X토지를 매수했죠.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그럼 매매계약은 X, 기재는 Y, 이게 5표시 무예. 그럼 취소 X.
자, 다음 설명은 옳은 겁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보입니까? 3번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4번도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근데 정답이 안 나왔네요. 그럼 1번 읽어봐요. 1번 매매계약은 X투지 대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매매계약은 Y투지 대하여 성립하지 않았죠. 3번 X투지 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이렇게 맞았습니다. 당사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답니다. 4번 Y토지 대하여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죠.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답니다. 성립해야만 무효 취소가 나오죠. 5번 X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다. 틀렸죠? X가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진위 아닌 의사없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그 다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걸 뜻한 게 아닙니다. 1번은 맞았습니다. 이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그럼 상할수 무효입니다. 그때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 제착사강 딱 네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럼 여기는 지금 제착사강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란 말이 무조건 틀렸죠. 뭔지 몰라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취소 사유 딱 네 가지 제착사강 여보세요.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 표준 맞았죠? 아까 했잖아요.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107조 2항 내용이죠.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 헛소리예요. 혼자 한 거라 상대방의 통정이 없죠.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